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리어 카페 수담 대표 안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대 기업의 인재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을 대표이사 또는 오너들이 인재상을 설정을 해놓고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인재상에 대한 변화라든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좀 멋진 키워드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제 주로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대기업의 인재상의 키워드를 보면서 사회 전반적인 채용 트렌드라든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요구 사항들이 바뀌었느냐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 대한상의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단연 창의성이 뜸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전문성, 비슷하네요. 도전정신, 원칙과 신뢰, 소통과 협력,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013년에는 도전정신이 위에 왔고요.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원칙과 신뢰 형태로다가 약간의 단어의 위치 바꿈이 좀 생기고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소통과 협력이 쭉 위로 올라왔어요. 2013년에 조금 5위권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소통과 협력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 또 전문성은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서 3위권 내에서 같이 차지하고 있네요.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주인의식 이런 식인데, 이 원칙과 신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오너들이나 이렇게 경영주들이, 임원들이 또 보여지는 이런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과 발맞추어서 그 해당되는 회사가 그런 거 잘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 보고 신입사원 보고 지키라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 지켜지는 거고, 안 지켜지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니까 원칙과 신뢰 같은 것들이 중요한 화두로다가도 계속 5위권 안에 머무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이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바꿈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랑 잘 싸우지 않는 것, 내가 잘 이해해 주는 것,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거나 또는 그것보다 오히려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통은 정보의 전달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내 뜻에 맞춰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과정, 또 상대방이 그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대로 오해 없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과정, 반대로다가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나에 대한 감정적 개입이나 여러 가지 오해 없이 그자가 원하는 알려주고 싶은 대로 그대로 잘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얘기하는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다가 진행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통과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렇게 소통과 협력이 단연 1등으로다가 올라온 건데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꼰대, 요즘 이런 식의 요즘 사람들 이런 식의 그 세대 간의 계층과 격차에 따라서 이제 갈등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다가 그와 같은 갈등이 문제로다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 내에서도 많은 업무 환경에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얘기들을 작년도 말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뉴스데이가 연말 기획으로다가 2019년 10대 잡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쭉 있는데요. 11번은 청소년의 소비 욕망, 뉴트로 열풍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10대 뉴스에서 11대로다가 빠져나간 건데요. 제일 1순위에 있는 게 기업 문화를 뒤흔든 90년대생입니다. 90년대생은 통상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죠. 2000년대생들을 Z세대, 이름 참 잘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이름들을 타박타박 잘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밀레니얼 Z세대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로다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로다가 진출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조직의 구성원들과 부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일을 하는 환경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 기업에서 채용하거나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90년대생들에 대한 대책, 대응 이런 것들 또 그들을 어떻게 이건 뭐 부정적인 느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우리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인사 담당자들에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잘 보시는 것처럼 혁신의 아픔, 공유경제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라고 할까요? 법제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뭐 근로와 노동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유예 기간,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뭐 일자리 감소, 정년 연장, 회식에 대한 대체적으로다가 보면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든가 태도나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조직 내에서 작게부터 시작해서 크게까지 갈등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기존에 있던 뭐 부장급, 임원급 세대든 신입 직원이든 서로 간에 서로를 좀 잘 이해하고 진짜 이해하고 하나된 마음으로다가 회사의 목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인재상에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그 원하는 인재상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뭐 변화들에 맞춰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기업마다 요구하는 인재상들은 조금씩 다 다르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 가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해져 있는 진짜 인재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저는 단연컨대 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실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물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는 것을 실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재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아는 것을 실행해서 성공한다는 건 결국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달성하는데 필요한 영역에서의 것들이겠죠. 필요한 영역에서의 것들입니다. 자, 아는 게, 실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 기업에서 보편적으로다가 어느 특정 기술을 가지는 막 엄청난 박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기존의 것들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고, 기존의 것들에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들고, 기존의 것들에서 조금 더 분량이 적게 만들고 하는 식으로다가 기존의 것들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다가 변화시켜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100만 원 팔던 걸 110만 원 팔고, 기존에 120만 원 팔던 걸 130만 원 팔고 하는 식으로다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상태. 불량률이 1%였다가 0.5%로 떨어지고 0.5%, 0.3%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런 게 아니겠죠. 기업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공 수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교과 과정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직업 훈련과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학습이 아니어도 놀라운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사한 경험들이죠. 비슷한 산업과 근무 환경에서의 경험들입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다가 이와 같은 지식의 양을 평가하고 가지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는 게 있어요. 당신네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아요 라고 하는 인상에 맞추려면 내가 무슨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결국은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지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행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실행은 인성과 태도적인 측면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실행한다는 부분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다가 아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충실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실한데, 성실하면 책임감이 강해요. 성실한데 책임감이 안 강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성실한데 주인 정신이 없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성실한데 포기를 빨리 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성실을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전반, 가치관 전반에 걸쳐서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실하면 사실은 솔직히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맞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성실함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관심 분야, 지원하는 회사,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린 열정이라고 하고요. 이 관심 가져지는 열정을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목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린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회사는 나 혼자만 있을 수 없으니 나 혼자서 조용히 어디 가가지고 하는 것들 원하는 게 아니라, 싫든 좋든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으니 그 과정 중에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 4개의 키워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면 그거 자체로서 인성적으로 태도적인 기능에 있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직무 수행을 위한 열정과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다가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 너무 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을 실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키워드, 학습, 경험, 자격, 성실, 열정, 그리고 도전과 협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직접 쓰지 말고 제일 좋은 방식은 저런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저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인재상입니다. 굳이 그 기업이 특별하게 하는 것들은 이 중에 어떠한 특정 가치 하나를 강조할 때 생기는 거니까, 굳이 그 강조하는 그 하나의 포인트에만 매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 있는 범용적인, 보편적인, 일반적 기업의 인재상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 또는 면접 때 표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 자세, 즉 내 마음, 기존에 있던 생활, 습관, 마음들을 바꾸는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마인드셋 잘 갖추시고 취업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